넘어갈게요. 자, 106페이지 질문 있나요? 415번. 네, 요거 볼게요. 여기서 혹시 뭐 전부인가요? 2번, 3번. 좋아요. 2번, 3번. 요거 해봅시다. 자, 2번, 3번 보면 2번은 탄젠트 단서들이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분의 분해가 아니지 사인 알파 빼기 베타 분의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2번 시작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민준아. 일단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를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한번 바꿔보죠. 슝. 그래서 첫 번째 코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는 코사인 알파 분의 사인 알파, 탄젠트 베타는 코사인 베타 분의 사인 베타. 그죠? 그 다음에 위에 똑같이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니까 코사인 베타 어서와 사인 베타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분모 큰 분수 말고 분모 분자 각각에 있는 분모들을 보면 코사인 알파가 있고 코사인 베타가 있죠. 그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를 곱한다. 사실 여기로 출발해주면 제일 좋았겠죠. 그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이미 탄젠트 알파 베타 봤을 때 보였다 그러면 이제 곱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 분모부터 사인 알파 남았고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곱해지고 사인 베타 남았고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를 곱했으니까 분자는 사인 알파에 코사인 베타가 곱해질 거고 상황이 똑같죠. 빼기 사인 베타를 뒤에 쓸게요.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사실 아래 위로 똑같으니까. 와, 그런데 우리 덧셈 정리에 의하면 분모부터 처리해 볼게요. 알파 베타 순서대로 되어 있고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이니까 이거는 사인의 덧셈 정리 거꾸로 가는 거죠.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 위에는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끝. 그러면 지금 2번에 구하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방금 정리한 것에 뭐예요? 역수죠. 그쵸? 그래서 단서가 4분의 3이었으니까 그것의 역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참 괜찮지? 그래서 탄젠트가 보이면 물론 이제 뭐 뒤에 보면은 배각 공식 요거 적용하는 것도 있긴 한데 탄젠트는 기본적으로 삼각함수 정의할 때 코사인 분의 사인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그죠? 그거 이용하는 거였고.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명훈아, 숙제검사 받고 왔어? 빨리 받고 와. 자, 탄젠트 알파는 1이고 탄젠트 베타는 3인데 세타를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어진 식은요. 자, 그러면 이 세타가 주어진 게 있으니까 이건 저거부터 처리를 해야겠죠. 그죠? 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앞에 거는 그대로 둘게요.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그냥 두고요. 코사인 2세타는 여러 가지 세 가지 버전이 있죠.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 또는 2 코사인 제곱 빼기 1 또는 1 빼기 2 코사인 제곱 이렇게 바뀔 건데 지금 코사인으로 이제 코사인 애들이 많으니까 코사인으로 일단 바꿔놔 볼게요. 그러면 2 코사인 세타 제곱 빼기 1입니다. 자, 배각 공식 적용한 거야. 그 다음에 분자는 사인 세타 일단 두고요. 그 다음에 사인 2세타는 조금 전에 했었네. 그지? 비슷한 거 덧셈 정리. 그래서 2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분모를 쳐다보니까 뭐 숫자 1이랑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날려버리고요. 괜찮지? 그래서 아래 위를 쳐다보니까 뭐 사인도 섞여있고 코사인도 섞여있는데 분자부터 해결해보죠. 분자는 두 항의 공통인수가 사인 세타다 라고 묶어내면 1 더하기 2 코사인 세타가 괄호 안으로 묶이겠네요.
그러면 이거에 공통인수가 혹시 있을까를 쳐다보면서 분모를 보니까 어머 코사인을 묶어내니까 1 더하기 2 코사인 세타가 되는구나. 짠 이렇게 괜찮죠? 그러면 문제에서 맨 끝에 코사인 세타가 왜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다라고 했냐? 그렇다면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는 0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0이 아닌 숫자로 아래 위를 나눠줄 수 있겠다. 괜찮죠? 따라서 결론은 얘가 구하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탄젠트 세타고요. 아까 세타가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덧셈 정리 이용해서 바로 갈게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덧셈 정리 적용. 그러면 위에 있는 탄젠트 알파는 1, 탄젠트 베타는 3이니까 1, 3 집어넣으면 되겠죠. 1, 3, 1,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분모는 1 빼기 3 마이너스 2 분의 분자는 1 더하기 3, 4. 그럼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자, 또 있나요? 요 페이지 질문? 없어. 목소리가 없으니 넘어갈게요. 107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7페이지 질문 있으실까요? 424번에 2번? 2번요? 네. 뭐 요거 한 문제만 다루면 되겠네요. 424번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x는 0 이상 파일라디안 미만. 그러면 제1, 제2 요 사이에 있는 거고요. sin 2x가 코사인 4x랑 같다. 어떻게 해요? 요거 각변환 아니다. 이 배각 공식 적용해야겠죠. 그죠? 어디를 바꿀까요? 지금 요 녀석은 2x잖아. 그런데 4x가 2배의 2x 이렇게 본다면 어머 2x를 마치 세타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변은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여러 가지 버전으로 바꿀 수 있는데 지금 좌변이 sin 2x니까 2x 각도를 하나로 보기로 했으니까 사인에 맞추면 좋겠죠. 그럼 뭐가 돼? 1 빼기 2배 sin 2x라는 녀석의 제곱 이렇게 바뀌겠죠. 조금 헷갈리면 2x를 세타로 바꿔놓고 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sin 2x라는 덩어리의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우변에 있는 걸 모조리 좌변으로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2배의 sin 2x 덩어리의 제곱 더하기 왼쪽에 있던 sin 2x 그리고 우변에 있던 거 넘어와서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sin 2x라는 걸 하나의 문자 덩어리로 보고 있는 겁니다. 명훈아 보고 있니? 그러면 얘는 마치 뭐예요? 2t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게 되는 겁니다. 그쵸? 안 바꾸고 그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1, 1 곱하기 1 밑에 플러스 위에 마이너스를 줘야 크로스 곱해서 더했을 때 지금 1차 지금 녹색으로 그어놓은 거 전체를 하나의 문자 1차로 봤을 때 개수가 1이 됩니다. 그쵸? 따라서 결론은 sin 2x라는 녀석은 첫 번째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각도 부분이 2x라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우리 이거 수 원으로 돌아가면 x의 개수가 뭘 결정해요? 이 녀석의 주기를 결정하죠. 그러면 주기 찾아보겠습니다. 주기는 sin x 기본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그 녀석의 주기가 2파이거든요. 그것을 x의 개수 절대값으로 나눈다. 양수니까 그냥 2로 나누면 파이다. 어머, 그래서 x의 범위를 0 이상 파이 미만으로 줬던 거는 한 주기를 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살짝 오른쪽에 y는 sin 2x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사인 함수 형태는 똑같은데 주기만 달라졌으니까 형태는 원점에서 출발해서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이렇게 해서 원래대로라면 기본 함수는 2파이가 한 주기지만 이 녀석은 지금 파이가 한 주기죠. 괜찮죠? 그래서 x의 범위를 먼저 따져보면 짠! 원점에서 파이 빵꾸 여기 사이가 되는 거고요. 이때 누구요? 2분의 1이거나 그냥 2분의 1 먼저 그어볼게요. 지금 최대값은 1이니까
절반 되는 곳에 이렇게 그어 놓으면 2분의 1이 되는 곳을 찾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잘 보이죠? 여기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이제 누굴 찾아야 돼요?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 값들을 찾아내야겠다. 그치? 자, 가져올게요. 요 녀석 찾고 요 녀석 찾는 겁니다. 괜찮나요? 됐니? 자, 그러면 요 녀석도 찾아야겠죠. 마이너스 1 만족하는 것부터 찾자인데, 자, 이게 순서를 이렇게 가져가면 좋겠죠. 지금 여기 미지수 자리가, 각도 자리가 x가 있었으면 각도를 특수각으로 쭉 찾는 건데 얘가 2x가 있으니까 일단은 2x로 들고 와서 얘가 기본 함수의 각도를 찾는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한 주기 2파이라고 생각을 하고, 알겠죠? 여기가 2파이다, 기본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2분의 1이 나올 때, 마이너스 1이 나올 때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 지나가지고 조금 더 가봅시다. 자, 파이가 한 주기인 이 사인 함수를 제일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걸 찾을 건데, 가만히 보면요, 0과 파이 정중앙이 중점 2분의 파이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나오게 하는 각도는 2분의 파이와 파이의 중점이 되겠죠, 그죠? 맞나요? 그럼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얼마야? 2분의 3이야? 아닐 것 같은데. 쪼개봐. 짠, 요렇게 쪼개지는 거거든. 그러면 이만큼이 2분의 파이면 그것의 절반만 가면 되잖아요. 2분의 파이의 절반 4분의 파이를 가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2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데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지금 요 녀석과 요 녀석도 이제 특수각이기 때문에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굳이 우리는 대칭성을 이용해서요, 지금 표현한 두 x 값이 점선으로 표현한 요 직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데, 조금 전에 봤듯이 4분의 파이만 가면 되잖아요. 여기가 정확히 4분의 파이거든. 맞죠? 왜 이렇게 했냐면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모든 해를 구해서 더해도 되지만 지금 네모 각도와 세모 각도는 4분의 파이 대칭이니까 얘네 둘을 합해서 반띵하면 중점이 되는 곳이 4분의 파이야, 이렇게 대칭성을 가져가면 우리가 네모와 세모가 뭔지는 몰라도 얼마? 2분의 파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결론은 지금 네모, 세모, x 값을 각자 찾지는 않았지만 덧셈 한 개 2분의 파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마이너스 1을 나오게 하는 게 얼마예요? 2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였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5파이,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108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428? 네, 428. 또 있나요? 가봅시다. 자, 함수가 조금 복잡하게 생겼는데, 일단 첫 번째는요, 각도에 적용되는 녀석이 6x 플러스 3분의 파이 같은 덩어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시작을 하면 좋겠어요. 잠깐만. 이거 합성 아니니? 아닌가? 잠깐. 덧셈 정리를 합성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이거 합성은 아직 우리가 선생님이 오늘 가르쳐줄 내용이었거든? 여기 뒤에, 잠깐만, 뒤에 여기 합성 나오지, 그지? 요거를 지금은 그렇게 안 풀 건데, 요거를 합성을 배우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한번 풀어봅시다. 알겠죠? 자, 요거 잠깐 볼게요. 자, 그러면 합성을 못하면 어떻게? 코사인, 사인이 섞여 있는 것의 최대, 최소, 주기 어떻게 찾아? 못 찾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돼? 함수를 하나로 뭉쳐놔야겠죠. 그죠? 괜찮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코사인의 덧셈 정리, 사인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요거 정리를 조금 해야겠죠. 괜찮죠? 위에서 한번 해봅시다. 자, 3은 나중에 하고요. 코사인 6x 더하기 3분의 파이, 요거 덧셈 정리로 정리 좀 해봅시다. 코사인 덧셈 정리는 어떻게 돼요? 코코마 싸싸, 이렇게 되지, 그지?
자, 그러면 코사인 6x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 마이너스 사인 6x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되겠네요. 일단 두고요. 그 다음에 루트 3은 좀 이따 하고 사인 6x 더하기 3분의 파이는 사인 덧셈 정리는 명훈아 너의 눈빛이 지금 흐리멍텅한데 이거 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 사인 6x 코사인 싸코 코사지 그지? 코사인 3분의 파이 얼마? 조금 전에 했네. 2분의 1 그리고 부호는? 플러스 좋아요. 그 다음에 코사인 6x 먼저 쓸게요. 코사인 6x 그리고 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3배 코사인 6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있을 때 거기에 3배 한 것과 밑에 루트 3배를 한 거를 더하면 되겠죠. 그죠? 위에다가 표현할게요. 바로 여기다가 3을 곱하면 여기도 3이 곱해지고 여기도 3이 곱해질 거고요. 사인 6x 더하기 3분의 파이에 루트 3을 곱하면 여기 루트 3이 곱해질 거고 여기 루트 3이 곱해지겠죠. 되겠니? 자, 그러면 쓱 봐. 이게 비슷비슷한 애들이 보이죠? 첫 번째 코사인부터 정리해 봅시다. 여기 이거는 2분의 3 코사인 6x 여기 얘도 루트 3 루트 3 곱하면 2분의 3 코사인 6x 그래서요 y는 이제 쓸게요. y는 2분의 3 코사인 6x가 두 덩어리가 있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3 코사인 6x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남은 거 또 보자. 색깔 바꿀게요. 여기는 일단 마이너스 부호가 있고요. 2분의 3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2분의 루트 3 그럼 사인 6x는 그대로 두고 2분의 3 루트 3 요게 마이너스네요. 그죠? 그러면 2분의 1 빼기 2분의 1 루트 3 빼기 2분의 3 루트 3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 루트 3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뒤로 마이너스 루트 3 사인 6x 이렇게까지 왔어요. 좀 긴 식을 정리를 하려고 이제 덧셈 정리 이용해서 이렇게 왔는데 으이? 이게 뭐야? 또 코사인이랑 사인이 섞여 있네. 또 코사인이랑 사인이 섞여 있네.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나중에 뒤에 배울 삼각함수의 합성 아이디어를 가져올 건데 일단은요. 잘 봐봐. 코사인 앞에 곱해진 요 녀석과 사인 앞에 곱해진 요 녀석을 우리는 또 다른 특수각에 대한 삼각함수 값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만약에 3으로 묶어낸다면 루트 3으로 묶어도 되고 3으로 묶어도 돼요. 좀 그런가? 루트 3으로 묶어내 볼게요. 앞에 있는 숫자를 삼각함수꼴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3으로 묶어내 보면 첫 번째는 루트 3 코사인 6x 그 다음에 빼기 1 사인 6x 이렇게 됩니다. 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앞에 있는 요 숫자와 요 숫자를 어떤 특수각,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이 뭐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요런 애들이 있을 텐데 걔네들로 얘네들을 만들 수 있을까? 요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만들 수 있을까? 그럼 생각해보면 뒤에 거 한번 해볼게요. 1이 나오도록 하는 코사인 값은 0이 있을 거고 1이 나오도록 하는 사인 값은 2분의 파이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0을 가지고 루트 3을 뭔가 만들 수 있냐? 아니. 2분의 파이를 가지고 루트 3을 만들 수 있나? 아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지금 목표가 앞에 있는 녀석들을 삼각함수 값으로 바꾸려고 하는 건데 탄젠트를 제외하고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값이죠. 그러면 조금 더 꺼내보자.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는 합성을 배우면 조금 더 쉽게 갈 수는 있지만 조금 더 꺼내볼게요. 1보다 작은 값으로, 지금 파란색 밑줄 친 곳을 1보다 작은 값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쪽에 2를 하나 더 꺼낼게요. 그 말은 이 안쪽을 2로 한 번 더 나누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구조가 되겠죠. sin 6x 이렇게. 어머,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랑 2분의 1이라는 녀석은 어디서 많이 보던 값들이지. 2분의 루트 3이랑 2분의 1. 그러면 우리 생각해봐. 30도짜리 직각삼각형, 여기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6분의 파이 라디안인데 요거 길이 비율이 1대 루트 3대 2거든요. 그치? 그러면 첫 번째 녹색 친 요 녀석은 2분의 루트 3이 되려면 이게 코사인이죠. 코사인 6분의 파이로 갈아 끼울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그 똑같은 각도 6분의 파이에서 2분의 1은 사인 6분의 파이로 갈아 끼울 수 있겠구나. 그쵸? 그쵸? 괜찮니? 그래서 사실 이 작업은 아까 지금 뒤에 3분의 파이 들어있는 거를 뭐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맨 앞에 있는 3과 루트 3을 없애면서 오긴 왔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린 덧셈 정리 한번 정리하고 가져온 것 뿐이고. 자, 이렇게 되면 잘 봐봐. 6분의 파이라는 각도에 6x라는 각도 두 개를 가지고 싸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뭡니까? 코사인 덧셈 정리지. 그럼 거꾸로 가져가면 얘는 뭐가 돼요? 2루트 3은 곱해 놓고 코사인에 x 먼저 쓸게요. x 더하기 6분의 파이, 요게 싸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있던 걸 하나로 뭉쳐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삼각함수 합성을 배우면 요게 첫 번째 줄에서 바로 이렇게 올 수 있긴 해. 뭐 비슷한 구조로 하나의 함수로 뭉칠 수 있어요. 그게 삼각함수 합성이야. 알겠죠? 그건 나중에 하고. 그래서 위의 식이 요따구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서 최대값, 최소값을 결정하는 건 요 녀석이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각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는 코사인 함수를 해석을 하는 거니까요. 그쵸? 그래서 최대값은 2루트 3, 최소값은 마이너스 2루트 3, 그 다음에 주기는 아까 했던 x의 개수로 나눈다인데 요거 기본 함수다, 그지? 그래서 주기는 2파이 이렇게 되겠죠. 뭐 할게. 이거 6x 미안하다. 6x 그러면 주기는 2파이 나누기 6. 그래서 3분의 파이. 그러면 c 값이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괜찮지? 그런데 골치가 좀 아프지 않니? 어머,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치?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 쌤이 힌트라고 굳이 준 거는 여기 값들을 삼각함수로 바꿔가지고 덧셈 정리를 거꾸로 가져가는 건데 1보다 작은 값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만큼 꺼냈단 말이야.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처음부터. 이거를 경험해보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요 문제 푼 김에 뒤로 가볼게요. 그 삼각함수 합성 쪽으로 잠깐 와봐. 방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는 문제 안 풀어도 되는데 나중에 이게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객관식을 써야 되거나 이럴 때 한번 써먹으면 좋겠습니다. 삼각함수 합성은 크게 두 가지로 존재해요. 사인 합성이 있고 코사인 합성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인데 뭐 두 가지를 다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사인 합성만 할게요. 다시 말하면 사인 코사인 나 문 좀 닫아줄래?
사인, 코사인 서로 다른 종류가 다른 두 함수가 있을 때 아까처럼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 최대 최소 주기 찾기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걸 하기 위한 내용이야. 그래서 사인 합성이라 함은 사인, 코사인이 섞여 있을 때 사인으로 합치는 거. 코사인 합성은 사인, 코사인이 있을 때 코사인으로 합치는 거.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방법은요. 이제 기준만 먼저 잡아볼게. 첫 번째는 사인 앞에 곱해진 개수, 그냥 사인의 개수라고 할게요. 개수를 x 좌표, 코사인의 개수를 y 좌표로 세팅을 합니다. 세팅을 해요. 두 번째, 그럼 예를 들어서 밑에 문제 한번 적용해 보긴 할 건데 사인의 개수가 a였고 코사인의 개수가 b였다라고 볼게요. 아래쪽 보면은 네, 사인의 개수가 a고 코사인의 개수가 b니까 각각을 x좌표, y좌표로 봤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좌표 평면상에서 이렇게 만약에 찍혔어. 그러면 원점을 그 a, b 찍은 곳과 연결하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르는 각도 시초선으로부터 이만큼 벌어진 각도가 있겠죠, 그죠? 이게 지금은 뭔지 모르니까 뭐 알파 정도라고 세팅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원점에서 여기 a, b까지 거리는 우리 원점 두 점 사이 거리를 하면 되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알파 각도 기준으로 보면은 사인 알파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좌표 b, 코사인 알파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x좌표 a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면 뭐 이왕 밑에 거랑 맞춰놨으니까 밑에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괜찮아요? 다시 한번 적어보면 a sin x가 이렇게 있거든요. a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러면 a sin x니까 요거 놔두고 얘를 이쪽으로 곱한 걸 a 대신 갈아 끼워 볼게요. 그러면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코사인 알파 곱하기 sin x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더하기 b 대신에 조금 전에 정리한 요 b 대신에 똑같이 sin 알파에다가 곱한 걸 갈아 끼워요. 그러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sin 알파에 코사인 x가 곱해진 구조야. 그러면 지금 두 항 모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공통인수로 들어있으니까 이거를 묶어내면 와, d는 뭐가 돼요? 코사인 알파 사인 x 더하기 사인 알파 코사인 x야. 어때? 알파와 x 각도를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 코사 사코 코사 이거 뭡니까? 사인의 덧셈 정리 전개한 거죠. 그러면 뭉쳐주면 사인 x 플러스 알파, 뭐 알파 플러스 x라 써도 돼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어때? 사인 x, 코사인 x 두 가지가 있던 게 사인 x 플러스 알파라는 하나의 함수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는 걸 사인 합성이라고 해. 그럼 이제 방식을 보면, 자, 합성을 할 때 아까 사인 앞에 있는 걸 x좌표로 잡는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만약에 사인 앞에 있는 걸, 아니 코사인 앞에 있는 걸 x좌표로 잡으면 그거는 코사인 합성으로 가요. 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사인 앞에 있는 걸 x좌표, 코사인 앞에 있는 걸 y좌표로 잡고 점을 찍어. 그러면 원점에서 그 점까지 거리가 있겠죠. 그게 어디에 붙어요? 합성했을 때 맨 앞에 붙어요. 거리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거리가 붙고, 그 다음에 사인 앞에 개수를 x좌표로 뒀기 때문에 사인 합성이라서 사인이 등장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각도는 뭐야? x라는 각도는 그대로 갖다 박을 건데 알파라는 건 임의로 들고 온 거거든. 근데 알파는 어떻게 생겨 먹었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인 앞에 개수를 x좌표, 코사인 앞에 개수를 y좌표로 찍었을 때 시초선으로부터 벌어진 그 각도를 알파라고 세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풀던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 428번으로 잠깐만 와봐요. 쌤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6x 더하기 3분의 파이를 그냥 하나의 세타라고 이렇게 퉁쳐볼게요. 세타라고 퉁쳐볼게. 그럼 이건 새로운 풀이니까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사인 합성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그러면 y는 3 코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 3 사인 세타, 요거에 이제 합성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사인 합성하려면 사인 앞에 곱해진 거를 x 좌표로 보고 코사인 앞에 곱해진 거를 y 좌표로 보자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오른쪽에 조그맣게 그릴게요. x 좌표가 루트 3 요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y 좌표는 코사인 앞에 곱해진 3 요 정도라고 할게요. 짠. 그러면 요 길이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루트 3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루트 얼마야? 2 루트 3 되나요? 3, 9, 12, 2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괜찮니? 자, 그러면 합성 바로 갑니다. 아까 뭐가 먼저 붙었냐면 x좌표 제곱 더하기 y좌표 제곱의 루트, 즉 아까 그 선분의 길이가 그대로 앞에 곱해지겠죠. 2 루트 3 곱하기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앞에 개수를 x좌표로 뒀기 때문에 사인 합성, 사인 등장하고요. 세타 그대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각도가 더해질 건데 누구? 시초선으로부터 여기 벌어진 각도. 여기는 지금 특수각이긴 합니다. 맞죠? 비율을 따져보면 루트 3으로 나눴을 때 1분의 루트 3 이건 뭡니까? 1 루트 3 밑변이 1, 높이가 루트 3, 빗변이 2 요거 60도짜리지 그지? 그래서 여기가 3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난 잘 모르겠어. 별로 관심 없어. 알파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정리하면 사인 합성이 마무리가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원래대로 돌려줘 보자고요. 얘는 2 루트 3 곱하기 사인에 아까 세타가 6x 더하기 3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그럼 또 해석이 똑같이 흘러가겠네요. 이만큼 각도가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사인은 최대 최소는 누구로 결정돼요? 앞에 있는 요 녀석으로 결정되지. 그러니까 최대값은 2루트 3, 최소값은 마이너스 2루트 3이 되는 거고 주기는 누구로부터 결정이 돼요? x의 개수로부터 결정이 돼요. 그래서 합성을 하면 이렇게 한 3줄 정도로 끝이 납니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정규 과정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라 나중에 이제 뭐 객관식을 풀 때나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고요. 물론 수능 풀 때도 이거는 충분히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108페이지 질문이 또 있나요? 없었던 것 같고 넘어가자. 다음 장. 자, 반각 공식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합성 이거는 안 풀게요. 여기 질문 있나요?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111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여기서 좀 안 풀렸던 거 있나요? 46번. 네. 또 있나요? 여기 그 앞쪽에서 여기 접선 아까 여기 기울기를 따지는 녀석들이 있었죠, 유형에. 그러면 이 문제는 항상 직선의 기울기는 그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주어졌을 때 탄젠트 각도가 세타였다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곧 직선의 기울기다. 이런 내용이 주로 등장합니다. 그죠? 어디 갔니?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보자. 두 직선이 있는데 둘 다 구체적으로 기울기는 다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직선은 기울기가 1이고 두 번째 직선은 기울기가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원에 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접선이었네요. 그죠? 접한다. 접선. 그러면 쓱 보자. 첫 번째 y는 x 플러스 a랑 명훈아 질문했으면 봐야지. 원이 접하는 접점이 P1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뭘 해요?
원의 중심에서 접점으로 보조선을 그으면 접선과 수직을 이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여기서 여기가 수직이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네요.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3분의 1짜리인 직선과 원에서 그 접점으로 수선을 발을 내렸을 때 직선은 수직을 이룬다. 자, 그러면 두 직선이 수직을 이룬다 하면 또 무슨 생각이 드나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OP1의 기울기는 민준아 얼마니? 얘가 기울기가 1이고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그렇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OP2 명훈아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얘가 기울기가 3분의 1이잖아. 선생님이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제대로 안 들을 거야?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기울기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마지막이야. 3분의 1에 뭘 곱해가지고 마이너스를 만들어야 돼. 마이너스 3. 이거 내가 한두 번 가르쳐주는 거 아니지. 이게 복습을 안 하면 이렇게 된다고. 자, 돌아갈게요. 지금 문제는 P1, P2 각도, 지금 그림에서 알파 각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탄젠트 알파를 구하래요. 어머, 그리고 탄젠트는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니까 예각이지. 그러면 이거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 뭐가 돼요?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할 때 탄젠트 알파 구하세요. 이런 얘기잖아.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보는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알파가 있는 거고 두 직선의 각각의 기울기가 요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요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지금 찾아놓은 상태거든. 그럼 이거는 기울기로 따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 이 각각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들이 있을 거잖아. 그러면 편의상 알파 베타라고 세팅을 하죠. 그치? 그러면 지금 각도 관계에서는 알파라는 각도가 알파? 안 돼. 미안해. 알파는 이미 쓰고 있잖아. 감마로 바꿀게요. 감마로 할게요. 알파는 이미 쓰고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알파라는 각도와 베타라는 각도를 합하면 삼각형의 외곽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이제 가면은 결국은 뭐야? 알파는 감마 빼기 베타 이렇게 되죠. 감마 빼기 베타. 그래서 탄젠트 알파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각도 크기 관계에 따라 감마 빼기 베타로 구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림을 정확히 그리지 않으면 얘가 둔각인지 예각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런데 알파는 위에서 예각이라고 정해줬거든요. 그러면 탄젠트 값에 예각의 탄젠트 값은 항상 양수로 등장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 절대값 처리한다. 요것만 잘 지켜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각의 정보를 꼭 보셔야 돼. 그러면 왜 탄젠트로 왔겠니? 기울기 이용하려고 왔죠. 그럼 돌아가 보면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녀석이 x축의 양의 방향과 감마만큼 벌어져 있다 그러면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탄젠트 감마가 기울기다. 마이너스 1. 마찬가지로 여기서 탄젠트 베타가 기울기 마이너스 3이다. 이 정보를 활용하라고 탄젠트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결론. 절대값 씌워 놓고요. 건지막하게 씌워 놓고 덧셈 정리 적용하면 되지, 그지? 우리 왼쪽에 구해놨으니까 한 방에 갑시다. 자, 감마 빼기 베타니까 분모에서 연결고리는 플러스가 돼야 돼, 그지? 부호실 수 있을 수 있으니까 플러스를 일단 해놓고 봅시다. 그 다음에 두 개를 어떻게 해요? 탄젠트 감마 곱하기 탄젠트 베타가 될 거니까 아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곱하면 3이 되겠죠. 짠, 이렇게.
그 다음에 분자는요, 더하는 순서 바꿔도 상관없지. 어차피 절대값일 거니까. 그러면 순서대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탄젠트 감마 빼기 탄젠트 베타가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결론은 절대값 처리하고요. 4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1 짠 이렇게. 그래서 여기 x축의 양의 방향을 이루는 각이 있을 때 기울기는 탄젠트 각도다. 요 내용은 앞서서 나오던 내용들이고 그게 뭐랑 섞여 있냐면 원의 접선 그러면 두 직선이 수직을 이룬다. 요 정보를 쓰는 거였어요. 명훈아, 정신이 딴 데가 있어? 지금 어떤 상태야? 선생님 자꾸 신경 쓰게 만들래? 자, 112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요? 질문, 못 풀어도 괜찮아. 일단 너는 다야 그러면? 효경이는? 없어? 채원이는? 48번. 또 있어? 가은이는? 안 풀어봤어 아직 여기? 40번 제일 어려운 40 뭐? 7번이 제일 어려워? 보니까 제일 어려운 거는 449번이 아닌가? 그 447번이랑 448번이 풀이 방법이 비슷해요.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448로 설명할게요. 여기 물론 이제 삼각함수를 다루니까 코사인 법칙 써도 되고 뭐 가능한 거 다 쓰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그림 보면 AB가 이 원의 지름인데 2고요. 그 다음에 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주각이 세타만큼 벌어져 있어요. 누구 호냐면 호 BC의 원주각이 세타야. 그리고 남아있는, 그러니까 여기를 얘기해요. 그리고 남아있는 요만큼의 호를 3등분 했답니다. 3등분 한 거야. 이 반원의 호를 3등분 한 게 아니라 저기 빨간색 친 부분을 3등분 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가까운 A점에 가까운 점을 P, 그래서 그림 설명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리고 세타라고 표현했을 때 3분의 세타의 사인 값이 5분의 1이다. 와, 도대체 3분의 세타는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야? 잖아요, 그죠? 한번 가봅시다. 먼저 세타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되니까 보조선 그려봅시다. 원이 등장했으니까 원의 중심 이용해야겠죠. 그러면 CO, OC 한번 연결해야겠다. 왜? 이등변 삼각형 보이잖아, 그지? 그러면 각 BOC 얼마입니까? 명훈이 또 물어봐야지. 여기 얼마야? 반지름과 반지름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죠? 그럼 그렇지. 오른쪽 이가 세타니까 여기는 2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3등분한 호로 가야 된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이거 평각에서 얼마? 2세타 제외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긴 이렇게 뺄게요. 이 녀석은 평각 파이 라디안에서 2세타 제외한 것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P한테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심 O와 P점을 또 연결합시다. 이렇게. 그럼 얘는 방금 표현했던 파이 빼기 2세타라는 각을 어떻게 해요? 호가 3등분 돼 있으니까 각도 3등분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정비례하니까. 그래서 요만큼은 3등분이 되겠네요. 따라서 3으로 나누면 3분의 파이 빼기 3분의 2 세타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돌아가 보면 최종적으로 묻는 게 선분 AP 길이를 묻고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이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상에서는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그림을 따로 떼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큼지막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그려보세요. 이등변 삼각형을 적당히 하나 그려놓고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려놓고 여기가 A, 여기가 P, 여기가 O였어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의 각도는 3분의 파이 빼기 3분의 2 세타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AP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O에서 A까지나 O에서 P까지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에서 전부 1들이에요. 정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치?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접근 방식이 두 가지 갈래로 갈라지는데 일단 이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한번 해볼게요. 단서가 사인 3분의 세타, 즉 세타를 3등분한 거잖아, 그치? 저 각도를 좀 보고 싶어. 그런데 우리가 가진 각도 세타 관련된 게 3분의 2 세타란 말이에요. 저거 반띵하고 싶잖아. 그런데 뭐야?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다 보니까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직 2등분이 되죠. 그러니까 방금 그은 보조선으로서 두 직각삼각형이 합동이 되면서 한쪽 각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의 반띵이 되는 거죠. 따라서 3분의 파이 빼기 3분의 2세타를 반띵을 하면 6분의 파이 빼기 3분의 세타. 어때? 3분의 세타 등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수선의 발을 H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어디를 쳐다보냐면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직각삼각형만 한번 쳐다봅시다. 바로 갈게요. AH 선분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 아는 길이에서 모르는 길이로 갈 때 이게 순서가 삼각함수 읽는 순서랑 같은지 아니면 거꾸로인지를 보자고 했어요. 그러면 아는 길이가 여기 있고요. 1. 모르는 길이는 이쪽으로 가는 건데 각도가 지금 여기 있거든. 이거 무슨 방향이야? 사인 방향이야. 맞죠? 그러니까 AH라는 녀석은 아는 길이 1에다가 주어진 각도의 사인 방향이니까 그대로 곱해주면 돼요. 사인 6분의 파이 빼기 3분의 세타. 그쵸? 와, 그러면 우리가 찾는 AP 선분의 길이는 그것의 몇 배? 2배가 되겠다. 그래서 2배 사인 6분의 파이 빼기 3분의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정확히 이거는 이제 사인에 덧셈 정리 적용해 보라는 얘기가 되겠죠. 바로 갑니다. 2 곱하기 자 암산을 하면서 갈게요. 사인 덧셈 정리는 사인 코사인 지금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사인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죠? 자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3분의 세타 빼기 코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사인 3분의 세타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인 3분의 세타라는 거는 5분의 1이라고 있으니까 요 녀석 대신 5분의 1 밀어 넣으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코사인 3분의 세타 이거는 선생님이 많이 하던 거죠. 직각삼각형, 예각삼각형 하나 그려놓고요. 여기가 3분의 세타 각도인데 지금 사인은 5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빗변이 5고 높이가 1이면 되겠군.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세타라는 녀석은 우리 반원위에서 원주각을 표현한 거니까 저 녀석이 아무리 커도 90도를 넘길 수가 없네요. 그죠? 그렇다면 그거 3등분한 거는 당연히 일사분면 각도겠죠. 이걸 왜 판단했어? 부호 때문에. 그래서 3분의 세타라는 거는 예각이기 때문에 부호는 전부 플러스일 거야. 그래서 나머지 길이를 구하면 루트 24니까 2루트 6 이렇게 되니까요. 따라서 코사인 3분의 세타는 5분의 2 루트 6이라고 찾아줄 수 있겠네요. 그거를 여기다가 평 밀어넣으면 되겠다. 그쵸? 따라서 앞에 있는 2를 전개하면서 가져오면요. 2는 약분돼서 첫 번째는 5분의 2 루트 6 마이너스 2 약분되고 루트 3이랑 5분의 1 곱해서 5분의 1 루트 3 이렇게 되겠다. 끝입니다. 뭐 지저분하지만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덧셈 정리 이용하라는 얘기였고요. 자, 아까 두 갈래로 갈라진다 그랬는데 여기서 한 방에 가는 방법도 있죠. 우리가 수원 삼각함수 단원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했던 거 기억나나요? 특히나 이제 양변과 끼인각이 있을 때 반대편에 있는 각의 반대편에 있는 선분의 길이를 구할 때
코사인 법칙 적용했었거든. 그거 잠깐씩만 적어 볼게요. 각의 맞은편에 있는 선분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변의 길이 제곱 더하기 제곱 빼기 2배의 양변 코사인 마주보는 각도. 여기서는 3분의 파이 빼기 3분의 2 세타가 돼야겠는데 공간이 별로 없으니까 위치를 조금 조정할게요. 지금 코사인 법칙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코사인 선분이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 이렇게 되는 거겠죠. 괜찮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가면 돼요? 일단 여기는 코사인 덧셈 정리로 전개를 쭉 하겠죠. 그럼 그 와중에 뭐가 생겨? 3분의 2세타에 대한 코사인 사인 값이 생겨.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또 3분의 세타의 배각이야 해서 배각 공식 써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코사인 법칙을 여기서 이제 떠올리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어요. 알겠지? 그래서 위의 문제도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보면은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최종적으로 묻는 게 AP 길이의 3배와 BQ 길이의 7배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보면은 각 POB가 세타라고 표현된 녀석의 2배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2세타인 거거든. 그럼 여기는 아까처럼 파이 빼기 2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 수선의 발을 내려서 아까 하던 대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AB 선분의 길이가 2니까 반지름의 길이 1이니까 편하죠. 그죠? 그래서 아까처럼 길이를 다 구해요. 그럼 이쪽도 구하게 되겠죠. 이렇게 구해서 아까 3배 한 것과 7배 한 게 같다라고 등식을 세워서 푸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케이? 방향 잡혔지? 자, 그 다음에 113페이지 숙제가 여기까지였죠. 113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혹시 451번 질문 있나요? 풀었나요? 풀어야죠는 뭐야? 요거까지만 하고 그러면 뒤쪽에 있는 거는 이제 삼각함수의 극한 단원이가 여기는 또 쉬울 거예요. 그죠? 좋아요. 가봅시다. 세타가 최대가 되는 지점, 여기 이제 그냥 주진 않았겠죠. 그죠? 세타가 최대다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고, 조명과 받침대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자, 받침대의 거리를 재는 기준이 뭐 하니까 여기까지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조명은 여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조명에서 받침대까지 거리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를 x라고 해볼게요. 괜찮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시야에는 얘가 직각삼각형으로 보여야 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는 16. 그 다음에 여기도 직각삼각형으로 보이면 좋겠네요. 여기 길이가 4.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얘네들을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 있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이미 밑변에 해당하는 걸 x라고 세팅을 했기 때문에 밑변과 높이를 연결하는 삼각함수가 탄젠트잖아. 그래서 탄젠트 표현하기 쉽게 이렇게 세팅을 할게요. 이만큼 큰 녀석을 알파,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직각삼각형 해석하기 위해서 요만큼을 베타라고 표현하면 세타라는 녀석은 알파에서 베타를 뺀 게 되겠죠. 이런 관계로 접근해본다. 왠지 탄젠트의 덧셈 정리일 것 같죠? 그래서 읽어봅시다. 보듯이 탄젠트 알파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x분의 16이 되는 거고요. 탄젠트 베타는 작은 직각삼각형에서 밑변 x분의 높이 4가 되는 거겠죠. 딱 4배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문제는 조명과 받침대 사이 거리인 x를 찾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탄젠트 세타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왜? 세타가 최대가 될 때를 찾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서가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를 가지고 있으니까 탄젠트로 연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타가 최대일 때를 묻고 있으니까 탄젠트 세타를 조사를 해보자.
그러면 조금 전 관계에 따라 얘는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와 같은 거고요. 자연스럽게 덧셈 종류로 흘러가겠죠. 그럼 분모는 1 더하기 계산해서 넣겠습니다.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를 곱하는 거니까 x제곱분의 64가 되겠고요. 분자는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니까 x분의 12가 되겠죠. 어머, 조금 복잡한데? 그래서 쌤이 늘 하던 방식대로 분모 분자에 분모를 날려버릴 수 있게 x제곱을 곱할게요. 그럼 분자는 12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분모는 x제곱 플러스 64가 되겠죠. 보통 이제 분모 분자에 미지수 x가 들어있을 때는 유리함수인가를 한 번 더 고민해보면 좋겠어요. 뭐 유리함수, 분수함수라고 부르는 녀석인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유리함수는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런데 우리는 뭘 무시하면 안 되냐? 세타가 최대일 때다라는 이거를 써야 된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최대를 어떻게 찾아? 그래서 조금 더 조정할게요. 분모 분자를 x라는 길이니까 0이 아닌 녀석으로 나눠보는 거야. 그러면 하나로 나누니까 x 더하기 x분의 64. 어머, 분모 쪽으로 x가 다 가버렸네. 그럼 이런 상태로 해석을 해볼게요. 세타가 각도가 최대면, 지금 생각해봐. 세타가 요렇게 생긴 녀석인데 이거 90도 안 넘어가 있잖아요. 예각이거든. 그러면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예각인데 그게 최대래요. 그러면 탄젠트 함수를 생각해보면 탄젠트는 증가함수지. 세타가 최대일 때 탄젠트 값도 최대야. 다시 말하면 세타가 최대일 때 탄젠트 값이 최대야 되니까 탄젠트 세타를 이렇게 구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녀석이 최대일 때를 물어보는 거야. 맞지? 얘 값이 최대일 때야. 그런데 우리가 x라는 미지수를 분모에 갖다 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분자는 고정돼 있고 분모가 바뀔 건데 주어진 값이 최대가 되려면 얘는 최소이면 되죠. 분모가 자꾸 작아질수록 전체 값은 커지니까. 양수 범위니까. 따라서 우리는 세타가 최대일 때는 x 더하기 x분의 64가 최소일 때를 구하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볼게요. x 더하기 x분의 64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와, 이게 바로 산술기야.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봐봐. x는 아까 조명에서 받침대까지 거리였으니까 양수겠죠. 그럼 x가 양수면 x분의 64도 양수겠죠.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는 기본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쓰면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안에 곱한 것. 루트 안에 곱한다라는 게 이게 기하 평균이거든요. x 곱하기 x분의 64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요 값은 x는 약분해서 루트 64는 8이니까 8이 16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아, x 더하기 x분의 64가 최소값이 16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은 못해요. 왜? 등호가 성립해야 최소인 걸 아니까. 그럼 여기서 뭘 찾아야 돼? 여기 있는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을 찾아야 돼요. 이게 산술기하를 쓰는 최종 3가지 스텝인 거야. 양수인 거 확인하고 공식 적용하고 등호가 성립할 때는 더하는 2개가 같다. 더하는 2개가 x와 x분의 64가 같을 때, 요거는 식이 단순하니까 방정식 풀면 x는 얼마? 8일 때죠. 그런데 나중에 식이 복잡하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걸 더해서 최소값을 만족하려면 등호가 성립해야 되거든. 그 값이 얼마냐면 16이야. 그런데 등호가 성립할 때가 더하는 2개가 같다 그랬거든. 그러면 요거 반띵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띵한 8과 같다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어요. 어쨌든 결론은 x가 뭐였어요? 우리 조명에서 받침대까지 거리라고 세팅을 해놨는데 마침 이 문제가 그걸 물어보고 있어. 그럼 찾았지, 그지? 그래서 x는 8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